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니 안 오고 있니 뭐 어떤 일을 보려면 그냥 우리나라를 보시면 됩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이제 카나리 아시죠? 그 예전에 탄광에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뭐 산소 측정기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새를 어깨에다 놓고 이제 하다가 새가 기절을 하면 산소가 부족하다 빨리 나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위험을 알리는 이제 카나리아 새 이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딱 글로벌 경기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그 우리나라를 투자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만 전 세계 특히 이머징에 투자하면 정말 꼭 한 달에 한 번 챙겨야 되는 게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거든요. 수출입 데이터인데 제가 이제 3월달 거 이거 캡처를 해왔는데 일단은 그 3월달 거를 설명하기 전에 왜 한국의 수출입이 세계 경제의 그 선행적인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이유가 일단은 일단은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3월 수출입 결과가 3월 31일 막 저녁쯤에 나와요. 보통은 2월 달께 3월 말에 나오든지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워낙에 전산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총 썸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루 그냥 텀으로 그냥 발표를 해버려요. 3월 달께 4월 첫날에 나와버려요. 일단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 특히 한국은 이제 뭐 하나만 파는 나라가 아니야. 특히 중간재라든지 뭐 소재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산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중간재 부품 뭐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밸류 체인 안에서도 굉장히 좀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전망하기가 겁나 어려운 게 한국 시장 자체가 선행적이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을 그냥 보면 그 자체로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또 선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근데 그래도 뭐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한국의 산업 구조상 밸류체인에서도 굉장히 선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특히 한국은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뭐 러시아 같이 뭐 그냥 파는 게 다 에너지뿐이고 뭐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원자재 시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 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반도체, 뭐 심지어는 바이오까지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올드 이코노미, 뉴 이코노미가 적절하게 5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덱스를 해도 요렇게 뭐 생각을 하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섞여 있습니다. 좀 한쪽이 너무 많다 싶으면 좀 빠지고 올라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10% 상위 톱 10을 보면 이제 전 세계 트렌드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체인 안에서 굉장히 선행적이고 올드 뉴 할 것까지 다 종합적인데 심지어 빠르기까지 하니까 그냥 글로벌 경제를 현재를 판단할 때는 그냥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보죠. 여기 뭐 제목만 보셔도 되는데 3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역대 최고였다. 근데 무역 수지는 찔끔 적자를 기록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원자재 수입이 많았고, 근데 원자재가 이번에 많이 뛰었다 보니까 열심히 많이 팔았지만 조금 적자를 봤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일단은 뭐 수출은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17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그 17개월 중에 또 13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주 좋다. 뭐 좋죠. 이게 보세요. 이 코로나 이후 2000년 3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2000년부터 해가지고 수출인데 이때는 뭐 수출한다는 게 좀 웃겼으니까 다 봉쇄되고 뭐 어찌되니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뭐 이때는 뭐 솔직히 기저효과라서 40몇 프로니까 뺀다 하더라도 두 자릿수 성장은 13개월 1년 넘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역시 수출입 대망이구나. 근데 뭐 수출 증감률은 사실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수입은 약간씩 고결되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은 그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구나.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근데 현재에서도 나쁜 거는 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인 거고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부분은 뭐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이제 일단
교육 환경은 괜찮고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상장사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런 흐름은 선순환은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는 그 증감하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둔화가 되니까 전체 수출량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도 인플레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도 추세선을 굉장히 상회하면서 그 이제 이런 흐름 자체는 한동안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쉽게 말해 지금은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괜찮다는 건데 그러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스프레드하고 똑같습니다. 두 개가 나눠졌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신물 스프레드랑 3개월물하고 10년 스프레드가 이렇게 V자로 K 모양으로 나눠지면서 다 각각 다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근데 금리 역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경기 동행 지수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경기 선행 지수가 꺾입니다. 이게 역시 K 모양을 하는 게 역시 이제 미국은 미국답게 한국은 한국답게 갈라지고 있구나. 자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은 좋다. 지금은 좋다. 근데 나중은 좀 힘들 것 같다. 왜? 뭐 전 세계 경제가 뭐 옛날 같지 않으니 이제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고 인플레가 생기고 여전히 긴축을 하니까 지금처럼 좋기는 힘들겠네. 예, 그게 이제 되는 거죠. 이 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동향이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좀 벌어져는 있어요. 벌어져는 좀 있는데 참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경기 둔화 압력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1년 안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는 건데 어쨌든 둔화는 인정을 좀 이렇게 좀 상승 모멘텀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꺾일 가능성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수출 또 재밌는 게 이게 또 나눠진 게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입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뭐 2월처럼 날이 작은 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걸 조업일수로 나눠가지고 일평균 수출액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루 일평균 수출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돈을 벌게 돼 있고 돈을 벌고 돈을 더 벌 것 같으면 이제 그게 주식시장을 이제 이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일평균 수출액하고 코스피는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수출액은 올라가는데 코스피가 빠지네.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한국은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이 잘 나오면 일단 올라가고 수출이 떨어지면 뭐 여기 보시면 거의 방향이 심지어 선행 동행도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수출은 계속 올라가는데 코스피가 겁나 빠지네. 왜 이래서 이제 한국 투자는 좀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게 지금은 괜찮아. 근데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 왜 주식 시장은 뭐라고요? 선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특히 외국 놈들이 역시 줄기차게 팔죠. 왜 팔겠습니까? 더 좋아질 것 같으면 뭐 팔진 않겠죠. 근데 이제 뭐 좀 팔 만큼은 판 것 같아요. 더는 안 파는 것 같은데 다시 사기 좀 의미 있게 사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한국의 재밌는 건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단기 스프레드와 장기 스프레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점인데 한국은 이제 경기 동행과 경기 선행이 또 반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랑 코스피하고 수출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거는 좀 올라오고 이건 좀 내려와서 이 평균을 수렴하지 않겠나? 늘 그랬잖아요. 약간 비껴나가도 이제 결국 평균을 수렴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코스피가 빠진 거는 뭐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클 것이고 제조 국가니까. 그리고 미국의 뭐 긴축 우려라든지 그리고 여기 또 중국 리스크가 들어갔죠. 중국 경기가 현재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봉쇄라고 앉아 있고 뭐 이러니까 일단은 중국이 안 좋으면 한국을 미리 빼는 거죠. 돈 빼기 쉬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지나고 긴축에 대한 것도 시장 예상치를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종금 리스크가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이 괴리는 좀 줄어들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한 뭐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되겠죠. 시장 크게 봤을 때는 겁니다.